요즘은요,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가 몸이 계속 피곤합니다요. 거의 매일 밤 이렇게 화장실에 일어나게 됩니다요. 신장은요, 아프다고 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네, 피로를 느낄 땐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일 수 있죠. 하지만요,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갈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료실에서는 끝내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솔직하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의학 지식이 없어도 지금 이 나이에 살아온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듣는 중간에 몇 번은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고 수많은 검사지를 받고 수많은 결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는 분들은 늘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크게 아프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하루가 버겁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에 꼭 덧붙이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바로 그 말이 저는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나이 때문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은 그렇습니다. 신장은 참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고 힘들어도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꽤 진행된 뒤에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몇 해 전 겨울,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던 73세 남성 어르신이셨습니다. 평생 교직에 계셨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술도 거의 안 하시고 담배는 젊은 시절에 이미 끊으셨죠. 가족들 눈에도 건강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차갑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침대 위에 누운 어르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걸요.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으며 숨소리마저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저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2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평생 투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의식을 되찾으신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소변에 거품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설마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죠. 그냥 물을 덜 마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오래 남았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졌고 입맛도 줄어들었습니다. 소변에 맥주 거품처럼 거품이 생기는 날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나이면 다들 그렇지 뭐. 바로 그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신장은 몸속에서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필터가 조금씩 막혀가도 당장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함, 붓기, 소변 변화 같은 신호가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부담이 쌓인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련의 시절 스승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무너질 때도 조용하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는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이 어르신의 일을 계기로 저는 환자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신부전으로 입원한 분들의 이전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놀라운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10명 중 7명은 자신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저 요즘 좀 피곤하다, 다리가 좀 붓는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 그 정도로만 여기고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투석을 받는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차가운 기계 옆에 앉아 몇 시간씩 피를 맡겨야 하는 삶. 음식도, 외출도, 여행도 제약이 많아집니다. 환자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바늘보다 힘든 건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늦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소변에 거품이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신 분, 발목이 붓지만 그냥 많이 걸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신 분, 허리나 관절이 아파서 진통제를 자주 드시지만 그 약이 신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놀라기 전에,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신장은 비싼 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치료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게 해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은 이후 생활을 바꾸셨습니다. 식사를 조금 덜 짜게 드시고 물을 한 번에 몰아서 마시지 않고 나눠서 드셨습니다. 몇 가지 식습관을 조정했을 뿐입니다. 6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 결과는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말씀해 주신 대로 했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여러분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걸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신장을 힘들게 만드는 장면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선생님, 물을 많이 마셔야 하나요? 적게 마셔야 하나요? 어떤 분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 하루 종일 물을 참다가 낮에 한꺼번에 몰아서 마십니다. 또 어떤 분은 신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몇 리터씩 억지로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그런 극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약합니다. 오랫동안 말랐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땅이 견디기 힘든 것처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 신장은 그걸 처리하느라 한동안 쉴 틈이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자주, 너무 많은 물이 들어와도 신장은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낮 동안 거의 물을 마시지 않다가 저녁 식사 후에 두세 컵을 연달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덜 가기 위해서였다고 하셨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밤새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신장은 밤에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밤에 가장 바쁘게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흔히 보이는 장면은 짠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 짜게 안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국물은 거의 다 드시고 김치나 젓갈이 식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간이 강하지 않다고 느껴질 뿐 실제로는 나트륨 섭취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신장이 이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계속해서 혈액을 농축시키고 희석시키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서서히 지치게 됩니다. 약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진통제, 무릎이 쑤시면 또 진통제,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약국에서 쉽게 약을 사드십니다. 이런 약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습관처럼 복용될 경우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진통제는 신장의 미세한 혈관 흐름을 줄여 이미 약해진 신장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그동안 신장을 괴롭혀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끝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뒤에는 어렵지만 기능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처럼 말입니다. 그는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장을 덜 일하게 만드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몸의 신호를 살피는 습관. 소변의 색이 어제와 다른지, 거품이 유난히 많은지,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 자국이 오래 남는지, 이런 작은 관찰이 신장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몸은 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해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식탁에서의 선택입니다. 완전히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국물은 한두 숟갈 덜 뜨고 젓갈은 매일이 아니라 가끔으로 줄입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낮 동안 나눠서 드시고 저녁에는 입만 적실 정도로만 조절해 봅니다. 이런 선택들이 신장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을 도와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방해하지 마십시오. 몸은 스스로 균형을 잡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지만 신장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평범해서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신장을 지켜주는 선택들에 대해서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은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꽤 조심하며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몸이 이렇게 무거운 걸까?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어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정말 열심히 챙기시는 어르신들이십니다. 아침마다 여러 가지 건강즙을 챙겨 드시고 좋다는 보조제도 빠짐없이 드십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신장 수치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르신들은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습니다. 다 좋다는 것만 먹어요. 문제는 바로 그 다 좋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은 특정 상황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모든 나이와 모든 몸에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은 과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니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기, 단백질 음료, 분말 형태의 보충제를 추가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신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라면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후 생기는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아침마다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고 점심에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체력이 좋아진다고 느꼈지만 몇 달 뒤 검사에서는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다 몸에 좋다고 해서 먹은 건데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몸에는 덜 먹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염식에 가까운 식단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을 걱정해서 소금을 거의 완전히 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짜게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싱거운 식단이 오래 이어지면 몸속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장은 밤낮 없이 일하게 됩니다. 밤에 다리가 쥐가 나거나
이유 없이 잠에서 깨는 분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원합니다.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신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신장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밤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새벽에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수면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부담을 밤에 처리하려다 보니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느낀 건 신장이 힘들어질수록 밤이 불편해진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신장이 숨을 돌리기 시작하면 밤이 먼저 달라집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중간에 깨는 일이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밤을 잘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밤은 몸의 결과표와도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지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단순한 것을 좋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해온 신장을 덜 힘들게 하면서도 일상에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지금까지 지나쳐왔던 것들입니다.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하루를 묵묵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속도를 늦추고 과한 것을 내려놓는다면 신장은 반드시 그에 응답합니다. 아직 기회는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해온 말들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장을 지켜온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음식을 찾고 더 효과가 있다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들은 대부분 덜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덜 짜게, 덜 몰아서, 덜 억지로.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음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식사는 특별한 식단이 아닙니다. 매 끼니를 완벽하게 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전체의 흐름입니다. 아침에는 부담을 줄이고 점심은 평소처럼 저녁은 조금 가볍게. 이 리듬만 유지해도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밤에 신장이 쉬어야 하는데 저녁에 과식하거나 짜게 먹으면 신장은 밤새 일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저녁에는 국물 요리를 피하거나 국물이 있다면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김치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젓가락이 자동으로 가는 습관을 한 번쯤 멈춰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밤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물입니다. 물은 신장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마시는 방식에 따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양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갈증이 완전히 오기 전에 한두 모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낮 시간에 충분히 마시고 해가 진 뒤에는 서서히 줄이는 것이 신장과 수면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 화장실이 걱정되어 낮에도 물을 참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부릅니다. 신장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장기입니다. 낮에 해야 할 일을 밤으로 미루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것이 물 마시는 습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휴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챙기면서도 쉬는 법은 잘 모르십니다. 걷기 운동은
신장에도 좋습니다. 혈액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몸은 다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장을 동원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무리한 운동 뒤 충분한 휴식 없이 반복되면 신장은 쉽게 지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매일만 보 이상을 걷지 않으면 불안해하시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피곤했고 밤에 자주 깨셨습니다. 운동량을 조금 줄이고 대신 낮잠을 짧게 추가했더니 밤이 달라졌습니다. 신장은 운동보다 리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몸은 얼마나 편안했나요? 늘 무언가를 참고 억지로 버티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신장은 그런 삶에 가장 먼저 지칩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의 소리를 조금만 들어주면 가장 먼저 회복의 신호를 보내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부산의 어르신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외래를 오십니다. 예전처럼 불안한 얼굴이 아닙니다. 검사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진료가 끝나고 나가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몸이 보내는 말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오랜 시간의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신호는 보냅니다. 밤, 소변, 피로, 붓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정하셔도 됩니다. 저녁 국물 한 숟갈 줄이기, 물 마시는 시간 나누기, 밤에 스마트폰 조금 덜 보기. 이 중 하나만 선택하셔도 신장은 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이어서 지금 이 나이에 꼭 기억해야 할 신장과 함께 늙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하나쯤은 떠오른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아, 이건 내 이야기다. 이 부분은 내가 그동안 너무 가볍게 넘겼구나. 그런 생각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깨달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같은 나이여도 몸의 상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타고난 체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선택들이었습니다. 신장은 그 선택의 기록을 가장 정직하게 담아내는 장기입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버텨줍니다. 밤을 새워도 짜게 먹어도 물을 몰아서 마셔도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함, 붓기, 소변의 변화, 그리고 밤의 불편함으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신장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의 선택은 아직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을 고치려 하지 말고 신장과 협력하십시오. 싸우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신장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버텨온 동반자입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지쳐 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은 조금 덜 짜게 먹어야겠다. 물을 한 번에 마시지 말고 나눠 마셔야겠다. 밤에 괜히 버티지 말고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겠다. 이 생각 하나가 신장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작은 선택으로
삶이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변화는 아주 서서히 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만 몸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몸은 얼마나 애썼는지, 나는 내 몸에게 어떤 대우를 했는지, 그리고 내일은 무엇 하나를 조금 덜 하거나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있을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신장은 말이 없지만 기억력이 좋습니다. 오늘의 선택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반응을 돌려줍니다. 편안함으로, 안정으로, 그리고 조금 더 긴 여유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불안이 아니라 안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안심.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안심 말입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과 함께 보내는 삶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며 보내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비싼 약 이야기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을, 겁주는 건강 정보보다 오래 살아온 몸을 존중하는 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은 조용히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노고를 한번 떠올려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걸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